자, 오늘의 제목은 비트코인과 달러의 정치화입니다. 비트코인이 달러 가치하고 연동이 돼 있죠. 지금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오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우리는 달러 가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에게는 악재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치를 갖는 가장 딱 하나의 원인만 찾자면 달러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가치를 오랫동안 저장해 둘 수 있는 그런 자산에다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과거에는 금, 부동산, 그리고 주식, 이게 이제 자산이었는데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자산이 등장을 한 거죠. 디지털 기반 위에 에너지에 기반한 새로운 자산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의 가치 하락을 방어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달러를 시장의 어떤 인위적인 그런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러의 가격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달러의 가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지난해 연말에 이어서 연초 들어서 지금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미국 시간으로 어제 밤 이후에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지금 달러가 1,500원을 넘어서 1,600원까지 간다는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유동성 M2보다 최근에 한국의 M2가 훨씬 많이 풀렸습니다. 최근 5, 6년 동안 유동성이 넘쳐나고 금리도 미국이 더 높습니다. 한국보다. 그러니까 한국의 돈은 원하는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1,200원 하던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갔고, 지금 한국의 유동성 공급이 계속되고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1,600원, 1,500원 넘어서 1,600원까지 간다. 1,700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달러가 1,43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확인할 때는 1,43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럼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을까? 달러가 왜 급락했을까?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제 아이오와에 가서 지지세를 모으는 그런 대규모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문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great,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지금 달러가 급락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Mr. President, with the current value of the dollar, do you think it's declined too much? No, I think it's great. I mean, the value of the dollar. Look at the business we're doing. No, dollar's doing great. You know, it's very interesting. If you look at China and Japan, I used to fight like hell with them because they always wanted to devalue their yen. You know that? The yen and the yuan. And they'd always want to devalue it. They devalue. And I said, not fair that you devalue because it's hard to compete when they devalue. But they always fought, no, our dollar's very good.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에 개의치 않는다. 중국과 일본은 그동안 자국의 통화의 어떤 약세를 인위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추구해 왔기 때문에 미국이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오와에서 열린 행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지금 달러 가치는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달러가 지금 현재 원래 수준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달러가 인위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달러로 가게 하고 싶다. 그게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달러가 지나치게 강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요요처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면서 일본과 중국을 비판을 했죠.
그래서 걔네들은 늘 평가절하,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를 계속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중국과 일본에 맞서서 싸우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달러도 평가절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약달러 현상이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약달러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잘 알려진 사실인데 지금 이 발언이 어제 나오면서 달러의 가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라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는 금리도 계속 인하해서 유동성을 더 풀고 달러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거나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달러의 가치 하락을 회피하려는 수요가 강해지면서 금, 은,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건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금이 온스당 또 올라서 5,185달러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약달러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약세는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겁니다. 트럼프가 적어도 올해 중간선거 때까지는 계속해서 약달러를 밀어붙일 거고 금리 인하를 또 강하게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유동성이 풀리고 달러가 약해지는 것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달러가 약해지는 것에 대비해서 금, 은이나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약달러를 바란다는 기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부터 트럼프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강하게 유지되거나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본격적인 약달러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또 직접적으로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주요 국가 통화에 비해서 달러가 어느 정도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표인데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유지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떨어져서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가면 달러 인덱스가 9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더 떨어지겠죠.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것에 만큼 금, 은이나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해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금 트럼프가 스스로 깨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약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잃고 신뢰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근데 흔히 생각하면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계속해서 강달러 정책을 추진해왔고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노력을 해왔는데 트럼프는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oliticized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의 politicize, 우리말로 하면 달러의 정치화이죠. politicization of dollar, 달러의 정치화라는 말이 트럼프 등장 이후에 특히 지난 연말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의 정치화 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관세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을 계속해서 압박을 해서 달러를 지정학적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를 자기가 국내 국제 정치를 하고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자기의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러의 정치화, politicization of dolla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달러를 자기의 정치적인 도구로 적극적으로 쓰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인 탈달러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중국과 인도와 러시아 같은 국가는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금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과거에 달러로만 석유를 결제를 해줬는데 지금은 위안화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에게 위안화를 받고 석유를 판 다음에 그 위안화를 상하이 금거래소에 가서 현물금으로 바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미국의 달러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탈달러 움직임입니다. 지금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있는 국제 결제망이죠. 미국이 이것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의 정치화를 위해서 국제 정치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고가 동결이 됐고, 과거 이란도 우리나라에 팔았던 그 원유를 팔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이란에 제재를 가하면서 그 돈을 우리가 이란에 지급할 수가 없어서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이 한국에 묶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달러의 정치화인데, 트럼프는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달러를 자기의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들어서 연준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동맹국에도 관세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고, 그린란드에 대한 어떤 야심도 계속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약달러가 미국 경제에 바람직하다라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트럼프가 촉발시킨 약달러, 또 국제정치의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조금 전에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에서 다들 들으셨겠지만 지금 달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달러의 정치화, 클라이막스는 지금 연준 의장 교체입니다. 이 카드가 지금 트럼프가 쥐고 있는 달러의 정치화의 가장 큰 무기인데, 지금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5월 달에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롬 파월은 트럼프가 금리를 계속 내려서 달러를 더 약하게 만들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이 연준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유로 들어서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검찰을 시켜서 제롬 파월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의 임기는 끝나가고 이제 후임 연준 의장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쓰고 있는 달러의 정치화가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급부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될 확률이 40%가 넘어서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랙록에서 CIO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릭 리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 will take the place of gold to a large extent. It's far more functional 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당 부분 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펑셔널, 기능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저장의 수단, 가치 이전의 수단, 가분성이라든지 또 진위 감별 용이성이라든지 프로그래머빌리티라든지, 금은 프로그래밍이 안 되는데 비트코인은 프로그래머블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게 쪼개지고 진위 확인도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갖고 있는 현재 가치 저장 수단, 가치의 어떤 세대 이전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비트코인 대체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죠. 이런 사람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에 앉혀서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 지금 올해 금리 인하가 지금 2번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만약 릭 리더는 금리 인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릭 리더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되면 미국의 금리는 더 떨어지고 유동성은 더 풀릴 것이고, 비트코인 친화적인 연준 의장이라니, 리더가 연준 의장에 임명이 될 경우 비트코인의 강력한 호재가 될 것이다. 왜? 연준 의장 자체가 친 비트코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리더가 도대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길래 이렇게 강력한 호재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만,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는 또 블랙록의 채권 투자 책임자나 글로벌 분산 투자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 시원하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Yeah, I mean, I think crypto is generally has gotten the imagination of a lot of people. I mean, having, today the volatility of it is extraordinary. But listen, people are looking for storehouses of value. People are looking for places that could appreciate, under the assumption that inflation moves higher and the debts are building. So we've started to dabble a bit into it, and I wouldn't put a number on the percentage allocation one should have. It depends on what the rest of your portfolio looks like. My sense is the technology has evolved and the regulations have evolved to the point where
where a number of people find that it should be part of the portfolio, and so that's what's driving the price up. So, listen, I think some people holding it as a storehouse of value and diversifying your portfolio. We're holding a lot more cash than we've held historically. It's because duration doesn't work, interest rates don't work as a hedge, and so diversifying into other assets makes some sense. And so, holding some portion of what you hold in cash and things like crypto is, seems to make some sense to me. 닉 리더가 5년 전에 CNBC 방송에 블랙록의 채권 투자 책임자 자격으로 나왔을 때 이미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블랙록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씩 건드리고 있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닉 리더는 이때 당시만 해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될지도 몰랐고 본인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될지도 몰랐을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닉 리더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난 다음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때도 CNBC에 출연을 했는데 블랙록의 CIO 자격으로 또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자격으로 닉 리더가 출연했는데, And then quite frankly, there's some interesting things to do in privates, bespoke markets, and I think hard assets have to enter the equation today. Gold, Bitcoin, things that give you a little bit of ballast in the portfolio against potential for currency depreciation. We're running, in the 3 to 5% region on gold. Gold strikes me today as a better currency hedge. Bitcoin tends to trade with vol, tends to trade with the NASDAQ. So we're running considerably lower than that in crypto. I just think it's going to go up, and I think it's a good expression. But 5 seems high to me, but it depends where you are in your life and how much risk you want to take.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물 자산, 하드 에셋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드 에셋 하면 금, 부동산, 비트코인이 하드 에셋, 하드머니죠.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을 통화 가치의 하락, 달러 가치의 하락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 금과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하는 게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경우 금에 대해서 3에서 5% 범위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은 금이 통화 해지 수단, 달러의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있고 나스닥과 상당히 동저화되어 있지만,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블랙록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놓고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펑셔널, 기능이 많고 언젠가는 금의 역할을 대체할 거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하는데 인사는 결국 까봐야 아는 거겠습니다만, 어쨌든 닉 리더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상당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닉 리더를 트럼프가 만약 연준 의장에 앉힌다면 이 사람이 친암호화폐, 친비트코인주의자 이기도 하지만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닉 리더가 만약에 5월 달에 연준 의장에 취임하게 되면 미국은 가파르게 금리를 내릴 것이고 달러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금, 비트코인 모두 다 호재인데 금은 이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금이 오르는 것을 멈추고 비트코인으로 그 상승세가 옮겨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금은 이미 그런 기대를 선반영해서 금부터 올랐습니다. 금은 지난 5,000년 동안 어떤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부터 먼저 오르고, 금이 오를 만큼 오르면 그때 금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혹은 또 신규로 통화 가치,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가치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찾게 될 것이고, 그때는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달러의 정치화, 핵심 내용은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재무부라든지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트럼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늘리고 그리고 미국의 러스트벨트를 비롯한 제조업이 살아나게 하고 이게 트럼프가 이걸 기반으로 중간선거에서 표를 얻어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트럼프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의 방향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한 유명 유튜버가 만약에 닉 리더가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 연준의 독립성은 크게 떨어지겠죠.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연준이 언제 독립적이었냐? 연준은 월가 친화적인 기관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의 달러의 정치화 맥락에서 보면 자기 연준 의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할 게 확실시 되고 있고 그 유력한 후보로 닉 리더가 지금 급부상을 했는데 차기 연준 의장이 이런 사람을 앉히게 되면 연준의 독립성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면 달러는 약세에 더 약세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비트코인이나 금 가격은 로켓을 타고 올라간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치적인 올바름, 또 미국의 이민자 추방 정책이라든지 또 그린란드에 가하는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남의 나라 대통령을 체포해오는 이런 트럼프의 과격한 정책, 과격한 행위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엇갈리고 있고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어떤 행위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트럼프라는 이런 국제 정치와 국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향후의 경제의 어떤 전망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방향은 어제 아이오와에서 기자에게 말한 것처럼 지금 달러의 정치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달러의 정치화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쇄 반응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